13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번 시간은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관련된 예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즉, 판서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집합의 정의처럼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어서 설명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삼각함수의 정의를 바로 잡아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 일반각 세타의 동경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O의 교점을 P점이라고 하면 이 세 개의 B의 값은 R의 값에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로 결정이 되더라. 즉, 세타를 R분의 Y. 이때 Y는 그냥 Y를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점 P의 Y 좌표로 보세요. 그러면 세타를 이번에는 R분의 X. 물론 이제 R은, 분모인 이 R은 OP의 길이를 말합니다. OP 길이를 말하고 이때의 R분의 X도 당연히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점 P의 X좌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세타를 이번에는 X분의 Y, 즉 점 P의 X좌표분의 Y좌표로 대응시키는 이 각각의 이 세 개의 대응관계는 세타에 대한 함수가 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세 가지예요. R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씩 결정된다.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함수이다. 요 세 가지가 좀 눈에 보입니다.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들을 이제 각각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이것을 기호로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사인 세타 이꼴 R분의 Y. 즉, OP의 길이분의 점 P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즉 OP의 길이분의 점 P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물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X분의 Y, 즉 점 P의 X좌표분의 Y좌표로 우리가 정의한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로 정의되는 함수를 각각 코시컨트 함수, 시컨트 함수, 코탄젠트 함수라고 하고 얘도 기호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내더라. 여기에 코시컨트 세타입니다. 코시컨트는 R분의 Y분의 R, 점 P의 Y좌표분의 OP의 길이. 시컨트 세타는 점 P의 X좌표분의 OP의 길이. 코탄젠트 세타는 점 P의 Y좌표분의 X좌표. 물론 이때에도 Y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을 정리해 보면 상함수 합성이라는 단어 좀 없애주세요. 뒤에 가서 삼각함수 합성이라는 동사를 따로 씁니다.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삼각함수는 이 6가지 함수를 통칭하는 용어다. 그 중에서 주로 우리는 요 3가지를 가지고 삼각함수라고 많이 읽지만 여러분들은 요까지 다 알고 있어야겠다. 총 6개의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은 아까 저도 이야기했듯이 R에 관계없이, 즉 이 3가지의 이 B값은 R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로 결정되더라 는 말이 또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 얘가 왜 세타에 관한 함수가 되는지, 이 3가지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일단 넘길게요. 저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판서만 할 거니까요.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첫 번째. R분의 Y, R분의 X, 그 다음에 X분의 Y는 반전 길이 R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말을 위해서 저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동심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원이고요. 하나는 반지름 길이가 4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릴게요. 원점이고, 여기는 2, 여기는 4입니다. 자, 출발점을 P5점으로 하는 반직선을 하나 그려요. 물론 동경의 각으로서 세타를 가지는 반직선을 하나 긋고, 이 반직선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과 만나는 점을 P,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4인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부릅니다. 자, 이래 놓고 이 P점의 X 좌표를 하나 써볼게요. 1, 루트 3이라 할까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Q점은 2, 2 루트 3이라고 합시다. 이게 되면 이제 세타는 사실은 이거는 60도예요. 60도. 자,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위에서의 점 P에 대한, 그 옆에다 적을까요? R분의 Y1이라 합시다. Y1. 내 값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서의 Q점에 대한 R분의 Y2로 합시다. Y좌표를 Y2로 둘게요. 한다면 야는 얼마예요? 4분의 2 루트 3이지만 약분한다면 얘 또한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 값이 같습니다. 자, 이 R분의 Y1, Y2 할 거 없이 이 R분의 예를 든다면 X1과 R분의 X2도 사실은 같고요. 그 다음에 점 P의 X좌표 X1 분의 점 P의 Y좌표 Y1 값하고, 그 다음에 X2 분의 Y2 Q점의 좌표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두 다 같죠. 이것도 다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반지름의 길이의 차이에 따른 점 PQ의 위치는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동경의 각, 즉 세타를 말합니다. 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적을게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의 값들은 각각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값은 R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각각 같다. 그러니까 R의 반지름 길이에는 상관없더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로 결정된다는 말뜻은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이제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좌평면에다가. 그 다음에 원주 위에 점 P를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 P에 따른 동경 OP의 각을 세타로 잡아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대응관계 중에 어느 하나 뭐 할까요? 똑같이 R분의 반지름 R입니다. 이거는 R분의 Y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 또 다른 R분의 Y 값이 나옵니까? 이 동경 세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로만 나오지 여러 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R분의 X도 마찬가지고 X분의 Y도 마찬가지로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로 결정이 되지, 또 다른 세타가 하나 정해지면 이 세 가지의 값들은 각각 한 개로 결정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R의 값에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로 결정된다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사실에 의해서 삼각함수는 반지름의 길이에 상관없이 정의 내릴 수 있고, 원위의 점의 동경의 각에 의해서 그 함수값이 결정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왜 이러한 대응관계가 함수가 되는지를 우리는 선생님은 이제 세타를 이제 R분의 Y로 대응시키는 이 대응관계로, 이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이 함수가 왜 되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타에 대한 함수가 되더라. 이 대응관계, 즉,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가 세타에 관한 함수가 되는데, 자, 선생님은 이 중에서 한 개, R분의 Y로, 세타가 R분의 Y로 대응되는 이 대응관계가 함수가 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좀 깁니다. 세 번째. 자, 우선 이제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똑같이. 자, 원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개의 점을 잡습니다. 이 점 P1점이라고 하고요. 점의 좌표는 X1, Y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하나 잡을게요. P2점, X2, Y2라고 하고요. P3점은 이쪽에 하나 잡을게요. P3, X3, Y3를 잡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각각의 점에 대한 동경의 각을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세타1이라고 하고요. OP2의 동경의 각은 세타2로 뒀고요. 그 다음에 좀 보기 좀 그렇지만 할 수 없네요. 세타3 합시다. OP3의 동경의 각은 세타3.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점점 해서 임의의 점 P점에 해당되어지는 좌표는 X, Y를 하나 잡고 야의 동경의 각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동경 OP1, 동경 OP1에 해당되어지는 각 세타1을 R분의 Y1으로 대응시키고요. 그 다음에 동경 OP2의 각 세타2도 R분의 Y2로 대응시키고, 그 다음 동경 OP3의 각 세타3도 R분의 Y3로 대응을 관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해서 임의의 점 P점에 해당되어지는 동경 OP의 각 세타도 R분의 Y로 대응관계를 시켜줘요. 일단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이제 대응관계를 시켜놓고 보니까 이 대응관계에는 이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 야를 공역으로 하는 어떠한 함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함수가 되는가 하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즉 세타는 공역으로의 대응관계를 다 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응될 때 각각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만 대응되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주는 대응관계 F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함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어서 이 대응관계는 즉 세타를 점P에 따르는 뭡니까? OP의 길이분의 점P의 Y좌표, 더 나아가서 세타를 OP의 길이분의 점P의 X좌표, 그 다음 세타를 점P의 X좌표분의 Y좌표로 대응시켜주는 이 각각의 대응관계들은 모두 다 함수적인 관계를 다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대응관계를 조건을, 즉 함수의 정의를 다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세타를 적고 할까요? 이 세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OP의 길이분의 R분의 점P의 Y좌표로 대응시키는 이 대응관계를 우리는 이제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 이 동경의 각 세타가 만약에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그림을 설명할게요. 각을 한다면, 자, 점 P는 이렇게 하나 잡아주면 되겠죠. OP, 여기에 각 세타입니다. 라고 한다면,
R분의 이 Y 값은 어떤 건가 하면요. 물론 X, Y 둘게요. P점 좌표는. 자, P점에서 L축으로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야를 H로 둬요. 그러면 OH의 길이가 사실 여기 X고 요 길이가 Y잖아요. 좌표이자 곧 OH의 길이 PH의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는 R이 되고요. 그러니까 R분의 Y라는 값은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뭐가 됩니까?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죠. 이 빗변분의 높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이 빗값은. 이게 곧 뭐냐면 사인의 값이라는 거죠. 사인의 삼각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R분의 X, R분의 X는 뭐예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뭐가 됩니까? 코사인, 삼각 B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직선의 기울기, X분의 Y라고 했죠. 그러니까 X분의 Y는 탄젠트, 기울기로서 탄젠트 값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따라서, R분의, 지금 살게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는 이 세 가지 값은 점 P의 위치에 따라, 즉, P점이 뭐 2, 4분면일 수도 있고, 3, 4분면이 있을 수도 있고, 4, 4분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래 되면, 부호적인 차이는 생깁니다. 이 세 개의 값들은. 그렇지만 그 절대값은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라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누가? 이 절대값이. 그 절대값들이 이제 이 직각삼각형 삼각비가 되더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세 가지의 이 값들은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절대값은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로 나오기 때문에 R분의 Y는 사인의 값이고요. R분의 X는 코사인 값이 되고 삼각비라는 이야기입니다. X분의 Y는 탄젠트의 삼각비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일단 넘겨서 할게요. 자, 그래서 R분의 Y는 사인 세타로, 그 다음에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로,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로 정의합니다.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또 뭡니까? 역수 Y분의 R을 코시컨트의 지우는 CSC 세타 이래 적어요. 물론 여기서도 Y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 X분의 R를 이제 우리는 시컨트 세타로 적고요. 이래 적고 이때도 X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분의 X, 즉 탄젠트의 역수는 이제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적어요. 이때도 Y는 0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 하자? 야를 삼각함수라고 정의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삼각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읽을게요. 원위의 모든 점들은 그 점들의 동경의 각을 이용해서 점들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입니까?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적을 수 있고요. 요거만 가져올게요. X는 뭐로 적을 수 있어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반지름 길이는 R입니다. 원주 위에 점 P를 하나 잡아요. 안부점이나. 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 P의 동경이가 OP의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X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로서
우리는 동경의 각 세터로 하는 원주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뭘 다 할 수 있다? 좌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특히 이 운동에 가서 특히 어떤 운동? 순간운동입니다. 순간 들어가니까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하면 미분이 생각나야 되죠. 그래서 미분에서의 순간 변화율 구할 때 이러한 점의 좌표를 잡는 거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또 잠깐 페이지 옮겨서 설명할게요. 자, 또한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동경의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인데요. 사인 세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R분의 Y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OP의 길이분의 점 P의 Y좌표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로 OP의 길이분의 점 P의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점 P의 X좌표분의 점 P의 Y좌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만 설명할게요. 결국에는 야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결정은 이 Y좌표가 결정하죠. 왜? 길이는 항상 양수니까. 그러면 Y좌표가 양수일 때가 누구예요?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이죠. 음수일 때는 몇 사분면입니까? 당연히 3사분면하고 4사분면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만 양수다. 나머지도 이러한 사실에 의거해서 이런 사실이 나오게 되죠. 자, all stacking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all stacking. C는 K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K지만 C입니다. 자, 이 말이 all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1사분면의 각은 모두 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양수다. 2사분면의 각에서는 사인만 양수다. 3사분면의 각은 탄젠트만 양수다. 4사분면의 각은 코사인만 양수다. 그래서 all stacking이에요. 하나 더, 항상 이 사인의 값이, 사인 세타의 값이 양수다는 말은, 사분면의 각으로서는 항상 우리는 두 개의 사분면, 즉, 얘는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의 각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것은 몇 사분면? 1사분면하고 4사분면.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 항상 두 개의 사분면에서 동일한 부호를 가진 값이 나온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은 이 상함수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 근원적인 이 설명은 이래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의 값은 부호적인 차이만 있지 그 절대값은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R분의 Y를 사인 세타로 약속한다라고 할 때 그때 설명을 잠깐 했거든요. 다시 할게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의 값은 부호적인 차이만 있지 그 절대값은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 사실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각함수 값은 삼각비에다가 부호를 더해 준 거다. 이 삼각비는 뭐냐면요,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를 말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부호를 이제 더해 준 것과 같다. 결국에는 삼각비에다가 부호적인 것만 좀 가미해서 만들어진 것이 누구다? 삼각함수다. 자, 즉 일반 각에 대한 삼각비로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만을 가지는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시초선을 Y축으로 할 때, 우리는 이때까지 X축만 했는데요. Y축으로 할 때의 삼각함수를 활용한 좌표 표현까지 포함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제 삼각함수 또 다른 정의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삼각함수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자, 그림을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번엔 편례상 반증 길이는 1로 둡니다. 원주 위에 P점 한 점을 잡아요. P점에서 콤마 Y. 그 다음에 동경 OP의 각을 세타로 둡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P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 H1을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Y축의 수선의 발점을 H2라고 하나 잡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각, 그림 보세요. 요 각을 알파로 잡고요. 요 각을 베타로 줍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갈게요, 그냥. 첫 번째. X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동경 OP의 각만 주어지면 원주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항상 구할 수 있다. 그래서 X는 코사인 세타로 나옵니다. Y는요, 사인 세타로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직각삼각형 PH1O라는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합니다. 그냥 가져올까요? 그냥. 이렇게 띄워올게요, 그냥. 그럼 여기에 H1이고요. 여기 O고, 여기 P예요. 요 길이는 1입니다. 요 한 내각이 알파고요. 그러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높이는 사인 알파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P점에 X좌표를 X로 둔다면, P점의 좌표, X좌표를 하나 둔다면, 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X좌표 길이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이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Y좌표는요, 요 길이 값인 거죠. 그래서 Y는 똑같이 사인 알파가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듯이 여기 보니까 X는 원래 코사인 세타였는데 1 된다는 거죠. 한번 적을까요? 그럼 X는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코사인 세타였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와 같아지더라고요. Y는 동경의 각으로서 세타일 경우에는 사인 세타였지만 직각삼각형에서의 이 삼각비로서는 누가 같더라? 사인 알파와 같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요거는 이제 삼각비가 돼요. 이 앞에 있는 것은 부호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정의는 뭐냐? 삼각함수의 또 다른 정의는 뭐다?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에다가 부호를 곁들인 거다. 그래서 간단히 말한다면 삼각비 플러스 부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야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 이번에는 요런 직각삼각형, 즉 POH2라는 직각삼각형을 가져오겠습니다. 편례상 그냥 또 좌표 축에다 간단히 가져올게요. 좀 그러네요. 그죠? O, P, H2입니다. 이번에 요 한 내각을 베타로 잡았다잖아요. 그죠? 요 길이는 1이고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예요? 얘가 이제 사인 베타가 되고, 요 길이가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똑같이 P점의 X, Y 좌표, X는 얼마예요? X는 어차피 요 수선의 발의 길이 값인데, 뭡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어차피 수선의 발 그대로 내린 거니까 코사인 베타 값이네요. 그죠? 코사인 베타. 방금 했듯이 또 X, Y 값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같아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는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와 같아지고 Y 값은 원래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베타와 같아지더라.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더라. 그렇지만 똑같이 얘도 삼각비에다가 부호를 더해준 거와 똑같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우리는 삼각비 더하기 부호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제 변형해서 보게 되면요. 세타는 따지고 보면 알파하고 세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하면
세타는 파이 빼기 알파죠. 그죠? 파이 빼기 알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파이 빼기 알파를 넣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자리에 파이 빼기 알파를 넣으면 야의 값은 사인 알파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세타와 베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요. 세타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래서 세타 자리에다가 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더라.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자리에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니까 뭐와 같더라? 야는 이제 코사인 베타하고 같아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요 두 개거든요. 요거. 이 나중에 얘 둘이가 뭐로 가는가 하면 이제 가계 변환 공식으로 연계되어집니다. 미리 말하지만 앞에 2분의 파이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런데 밑에 잠깐 내려올게요. 파이라는 게 있게 되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사인은 그대로 사인. 즉, 요 말인 파이는 뭐로 보면 됩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요, 곱하기 1로 보면 화면에 넘어가버려 좀 당황스러운데 설명 거의 끝부분이라서 다시 녹화하기가 좀 그래서 이어서 그냥 설명할게요. 조금은 부자연스럽더라도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넘어가기 전까지 설명이 뭐였는가 하면요.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고 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사인 알파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세타 자리에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가 들어올 경우 즉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더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가 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잘 보면 파이 2분의 파일 때 보면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사인은 사인으로, 2분의 파일 때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로 보실 거예요. 여기서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로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분의 3파이 이런 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3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곱해질 때는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홀수가 올 경우에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더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해서 하는 단원이 이제 과거의 변환 공식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할 거니까 미리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좌표 표현이거든요. 좌표 표현인데 시초선은 어디다가 이제는 y축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하나 또 그릴게요. 반지름 길이는 얼마냐 하면 r입니다. 이런 원이 있다 치고요. P점을 이렇게 하나 잡아요. P점이 잡히는 x, y입니다. 그리고 또 동경의 각을 잡아야겠죠. 이 동경의 각이 여기에 이 세타라는 거예요. 아니네요. 지울게요. 동경의 각은 이제 시초선은 y축을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y축이 시초선입니다. 동경의 각은 어차피 시초선을 잡아야 되니까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됐을 때 이제 전피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갈게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y축 수선의 발을 내려요. 왜 이러냐면 요 각 세타를 직각삼각형에서 한 내각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잡아요. 그렇다면 PH 선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일단 요 길이는 R이니까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OH의 길이는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피의 X좌표는 이쪽이잖아.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로 나오고 Y좌표는 그대로 양의 값이니까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시초선이 Y축에 있더라도 우린 전피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대신에 보통 X는 코사인 값이 나오는데 사인 값이 나온다는 거. Y 값은
사인의 값인데 코사인 값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어차피 또 y축이 10초선입니다. 반지 길이는 r이고요. 자, 점 P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갖다 쳐요. 이렇게. 여기 왔다 칩시다. 그럼 당연히 동경의 각은 이렇게 재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의 점 P가 움직이는 것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점 P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예요. 그래서 할 때 점 P의 좌표를 또 어떻게 잡을 거냐? 똑같아요, 이번에. 이것도 수선을 바로 Y축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어차피 R 길이니까 R 곱하기 사인 세타죠. 높이는요? 요 길이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X좌표는 어떻게 나와요? 어차피 이 두 점이 다 뭐다? 어디 쪽에 있다? 어느 쪽에 있다? 1사분면에 있는 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부는 양수다. 그래서 X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오고 Y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앞에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2사분면의 각이라서 X좌표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삼각 B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Y좌표는 그대로 삼각 B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점일 경우에는 삼각 B만 쓰면 되죠. 다 양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초선이 Y축에 있더라도 이렇게 좌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상하함수를 활용한 좌표 표현 미분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시초선의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든 동경의 각만 주어지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과제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